혼돈의 세상, 잘못된 지식과 정보와 편견에 맞선 반란이 시작되었다. 반란이 성공하면 혁명이 된다.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 아직 반란은 진행 중이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 바로 반란의 시작이다. 왜 그 간단한 것이 진작 개발이 되었으면 살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감에도 개발이 늦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금이 치료물질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링거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소금과 미네랄은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간수는 나쁜 것일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일까? 간수가 가진 큰 문제는 쓴맛이다. 그 쓴맛을 제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미네랄 덩어리이다. 하지만 천일염에 조금 묻어있는 간수 성분도 음식을 쓰게 하는 마당에 간수를 나쁘게 말하고 멀리한 것은 기술의 부족, 소금의 미네랄에 대한 인식의 부재. 간수는 소금을 제조하고 남아서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미네랄의 총합이다. 저염식은 건강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잉소금 섭취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저 알맞게, 입에 맞게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면 된다. 저염식은 건강에는 비극이다. 이제 미네랄 소금을 통해 그 비극을 끝내고 몸에 평화를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금 전문가 박주용 작가가 지은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입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착각,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소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일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하지만 소금은 만병과 관련되어 있다. 소금을 NaCl 즉 나트륨 덩어리로 보면 그저 짠만 내는 물질이나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물질,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물질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소금을 NaCl 플러스 수많은 미네랄로 이해하는 순간 그 내용의 양과 질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완전히 다른 물질, 다른 효과, 다른 효능을 나타낸다. 소금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만병에 관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에 효능을 보인다. 소금을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은 소금이 가진 수많은 미네랄 중에 몇 가지와 인연이 닿아서 효험을 본 것이다. 소금을 먹고 좋아졌다고 공장으로 찾아온 분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났다는 것이다. 머리가 빠져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소금을 먹고 머리가 나기 시작을 해서 머리가 풍성해졌다는 것이다. 소금을 먹고 대부분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효과들이 있는 반면에 특정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효과들도 있다. 머리 같은 경우이다. 물론 먹는 양 먹는 방법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꽤 여러 사람에게서 그러한 치유의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특정 소금을 먹은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이 덜 빠지거나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난다면 그야말로 대박 사건일 것이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먹는 양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 또한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섭취하는 음식, 생활 습관이 다 다르니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변비에 좋다든가, 잠이 잘 온다든가, 소변 보기가 좋다든가, 두통이 사라진다든가, 당 수치가 떨어진다든가, 위장이 좋아진다든가, 소화가 잘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대체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로 보인다. 공통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대량 미네랄 때문으로 보이고 특정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효과는 미량 미네랄 때문으로 보인다. 추정컨대 그런 것이다. 대량으로 필요한 미네랄은 소금에도 많이 들어있으므로 효과가 즉각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량 미네랄은 평소엔 잘 섭취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섭취가 제한되거나 그 제한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면 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소금마다 효과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염화 나트륨만 제대로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저염식을 하거나 몸에서 특정 체질에 의해 나트륨이 많이 필요한 사람처럼 소금을 필요량보다 적게 먹던 사람은 소금만 더 먹어도 건강이 좋아진다. 특정의 미네랄 몇 가지가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금만 먹어도 우리 몸은 상당한 회복 능력을 발휘한다. 사냥이나 염소가, 야크가 소금을 찾아 바위 절벽을 오르거나 소금을 주는 사람에게 길드는 것을 보게 된다. 얼마 전 방송에서 서울에 사냥이 나타난 것을 보도한 적이 있다. 왜 도심 속 산에 사냥이 나타나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을까? 설악산에 있어야 할 짐승이 서울까지 온 것이다. 왜 여기를 왔을까요? 라는 질문에 동물 전문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였다. 미네랄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위를 타고 바위 속에서 흘러나오는 미네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이동하여 온 것이다. 소금을 먹지 않고 살 방법이 없으므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동물은 그렇게 살 길을 찾는다. 반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소금을 먹었는데 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고 전화를 한다. 어떤 소금을 얼마만큼 얼마나 오래 먹었느냐고 물어보면 다른 소금 이름을 댄다. 그 소금을 생산하는 분에게 혹은 판매하는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소금이 가진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면 그제야 소금이 그렇게 다르군요 하면서 소금을 이해를 한다. 소금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거나 아무 소금이나 먹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중국산 고사리와 국산 고사리는 다르다고 다들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모양과 성분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재배나 가공 과정에서 위생이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땅이 가진 미네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소금은 이런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성분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모양도 성분도 효과도 완전하게 다른 소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소금이 그저 NaCl이라면 중국산 소금이나 한국산 소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중국산 소금을 사용했더니 문제가 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은 전혀 없다. 그저 NaCl 덩어리인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소금을 NaCl 덩어리이고 짠맛 때문에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의사, 약사, 의료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 모두 소금을 배울 때는 짠맛을 내는 물질로만 배우지 않는다. 소금이 유익하다는 것도 배운다. 하지만 현장에 와서는 그것을 잊고 그저 짠맛 나는 나쁜 것으로만 판단한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안다.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이 먹을까를 걱정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소금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필요성을 역설하기보다는 소금의 유해성을 알리기에 급급하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소금이라면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소금하면 나쁘다.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금을 멀리하고 소금을 악으로 규정하는 인식이 지배하게 만든 결과로 결국 사람들은 소금을 적게 먹게 되어서 질병이 많아지니 소금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어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소금을 멀리하는 사람과 소금의 효과를 확인하고 소금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소금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잊어버리게 한다. 수만 가지 장점은 내버리고 많이 먹었을 때 가져오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만 기억하게 한다. 그렇다 보니 소금을 대하는 방식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만병의 원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만병의 원인도 더더욱 아니다. 소금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생각, 지식은 정말 잘못된 지식이고 어리단 지혜이다. 극히 잘못되고도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다만 소금은 만병과 관련이 있다.
이는 소금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미네랄 부족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소금을 한번 안 먹어보면 안다. 만병이 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소금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근대 초기만 해도 소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소금 부족 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 연구들이 집중되었다. 1885년 브랜솜은 소금이 부족하면 극심한 쇠약, 빈혈, 부종 등을 초래한다고 발표하였고 1900년 초까지만 해도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경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증상이었다. 소금 섭취가 제한되면 현기증, 두통, 무관심, 식욕부진, 메스꺼움, 근육경련, 복부경련 등이 있고 심하면 혈관 붕괴, 사지냉증, 혈압 강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00년 초를 지나면서 소금 혈압 가설을 내세운 학자들에 밀리면서 소금이 가진 중요성, 소금 부족으로 인한 폐해는 묻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런 주장이 현재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소금혁명은 이것을 깨고 소금을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는 작업이다. 소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 소금은 만병의 원인이 아니다. 소금의 미네랄은 만병의 치료를 위한 출발점이다.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산다. 그래야 만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그래야 건강을 향한 길이 보인다. 혼돈의 세상, 잘못된 지식과 정보와 편견에 맞선 반란이 시작되었다. 반란이 성공하면 혁명이 된다.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 아직 반란은 진행 중이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다. 개인의 체온 변화, 몸의 구조 변화, 환경의 변화, 면역의 변화로 치유의 기적을 만들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 바로 반란의 시작이다. 보잘것없이 흔하던 흔한 소금이지만 거기에서 건강의 씨앗을 찾아 튼튼한 거목으로 키워나가는 열정이 바로 반란의 시작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변화해왔다. 반란은 때론 성공했지만 많은 경우 실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반란은 그들의 주장과 대의가 달랐을 때 외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당장은 실패해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은 무엇이 올바른지를 결국 알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수많은 노예의 반란이 있었다. 만인은 평등하다. 자유를 달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한 수많은 반란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하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들의 외침과 노력이 쌓여 오늘날 민주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민간의학, 대체의학, 기능의학은 수많은 반란이 쌓인 결과물인 것이다. 서양의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수많은 오류와 실패를 딛고 반란이 성공한 결과물인 것이다. 반란의 성공은 혁명이 된다. 혁명은 어제까지 옳다고 한 것이 틀린 것이 되고 조금 전까지 거짓이었던 것이 참이 되는 세상을 말한다. 저염식을 하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소금을 찾게 되는 변화,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독한 약을 더는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말한다. 사람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 부른다. 이 땅에 금과 옥조였던 동의보감에 의존하던 시대를 밀어내고 서양의학이 주류로 자리 잡은 지 100년이 되어간다. 의술은 발달하고 약은 종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지만 아픈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완치의 길은 멀기만 하다. 맨손에 한 줌의 소금을 거머쥐고 일어선 환자의 반란이 건강혁명으로 성공하는 세상은 언제쯤일까? 소금혁명. 그 시작은 주겸이었다. 소금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아니 약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호응하듯 환자의 반란도 시작되었다. 병이 소금을 통해 치유되고 각종 질환이 소금을 통해 예방될 수 있음을 알아차린 환자들이 반란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주겸을 이용한 반란은 여전히 제자리이며 주겸에 기대 일어난 환자의 반란 역시 먼 거리를 진군하지 못하고 있다. 소금혁명은 주겸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금을 통해 재점화되고 있다. 미네랄이 부족한 죽염이 아닌 바다의 미네랄을 몽땅 품은 새로운 소금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소금혁명을 통한 환자의 반란이 성공하려면 5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좋은 소금, 다양한 미네랄, 깨끗한 물, 소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에 대한 바른 몸가짐이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을 먹어야 하고 바다가 품고 있는 바닷물 속 천연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 망간, 아연, 요오드, 구리, 바닷물 그대로 먹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소금에 대한 믿음이 있어 꾸준하게 섭취해야 한다. 또한 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몸에 해로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며 술, 담배, 과로, 삐뚤어진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의 시작이 바다였기에 우리 몸은 바다의 구성을, 바다의 움직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을 섭취하여 원래의 상태로 우리 몸을 돌려놓지 않고서는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이 바로 소금 부족, 미네랄 부족, 수분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요즘은 소금 따로, 미네랄 따로, 수분 따로 먹는다. 아니, 이 중에 몇 가지만 먹는다. 그러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불충분이 발생한다.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음으로 더 건강을 망치게 된다. 환자의 반란은 근원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연식만 먹자는 것이 아니다. 산속에서만 살자는 것이 아니다.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라도 환경을 유지하고 자연 그대로의 것을 먹고 마시고 또 그 속에서 움직이자는 것이다. 그 중심에 소금이 있다. 자연 상태의 성분비 그대로의 소금, 바닷물 성분비 그대로의 소금을 먹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구는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걸쳐 바다를 만들고 바다는 생명체를 만들고 그 생명체는 인간을 만들었다. 건강한 소금 인간은 인간을 만든 그 바닷물 속 소금과 미네랄을 가지고 반란을 시작해야 비로소 건강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 소금을 가지고 끝끝내 건강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이 건강혁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소금을 바꾸어야 한다. 소금인간은 좋은 소금으로 건강혁명을 완수할 때 건강하게 125세를 살아갈 수 있다. 건강혁명이 성공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금 전문가 박주용. 본문 생명줄, 링거액의 실패. 오늘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링거액은 의료산업의 핵심 물질이다. 증류수에 염화나트륨과 서너 가지 미네랄을 첨가한 0.9%짜리 소금물, 그것이 링거액이다. 링거액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도착하면 누구나 맞게 된다. 그것이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처럼 되어 있다. 입원은 링거 주사 바늘을 꽂는 것이고 퇴원은 그 링거 주사 바늘을 뽑는 것으로 시작한다. 왜 병원은 링거액에 목을 매는 것일까? 링거액은 혈액을 늘려주고 몸에 필요한 수분, 최소한의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준다. 이것이 공급되어야 피를 흘리거나 기력이 쇠한 환자,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어진 환자, 몸에 수분이 부족한 환자가 목숨을 연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공급된 다음에 영양물질이든 치료의약품이든 몸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링거액은 물에다 소금을 타면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전 세계 수많은 병원과 진료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사용되지만 그 개발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대에 들어와서였다. 왜 그 간단한 것이 진작 개발이 되었으면 살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감에도 개발이 늦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금에 대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소금과 미네랄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대 서양의 치료법을 보면 뱀 껍질, 도마뱀, 약초, 거북 껍질, 짐승의 뿔 등 좀 기이한 것, 구하기 어려운 것들 위주로 되어 있었다. 소금 같은 하찮은 것들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소금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면 너도 나도 소금을 사용하지 의사들은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의학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소금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이 그러하니 소금이 치료물질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링거액은 1882년 영국의 의학자 링거에 의해 개구리 심장을 뛰게 하는 실험을 통해 발명되었다. 동물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살아있게 하려는 물질의 개발을 위해 수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계속 실패하였다. 동물의 체액, 혈액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하여 만들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초기 연구에는 개구리 심장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소금을 넣어 만든 액체로는 심장이 뛰지 않았다. 분명히 체액이나 혈액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서 넣었는데 실험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교가 교수가 자리를 비운 날 실험을 했더니 개구리 심장이 뛰었다. 그 보고를 받은 교수는 놀라서 다시 실험을 해보았지만 개구리 심장은 뛰지 않았다. 같은 소금량을 가지고 몇 번이고 실험했지만 개구리 심장은 뛰지 않았다. 왜 조교가 실험할 때는 뛰었는데 교수가 실험하니 뛰지 않았을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그 과정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물의 미네랄 차이에 있었다. 교수는 실험을 순수한 물 증류수를 가지고 했다. 순수한 증류수 물에 염화나트륨만을 넣어서 농도를 맞추어서 실험했더니 번번이 실패한 것이었다. 반면에 조교는 그날따라 순수한 물을 만들기가 귀찮아서 수돗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다. 수돗물에 일정량의 염화나트륨을 넣었더니 개구리 심장이 뛰었다는 것이다. 수돗물과 증류수의 차이에 주목하고 수돗물을 분석하니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검출되었다. 차이를 확인하고 칼슘과 칼륨을 첨가해서 실험했더니 개구리 심장이 비로소 뛰었다. 그렇게 해서 링거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소금만으로는 안 되고 미네랄이 첨가되어야만 심장이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링거액은 조교의 게으름으로 인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왜 처음에 소금만을 넣어서 실험했을까? 그것은 다른 미네랄에 대한 무지이고 다른 미네랄의 효능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소량의 미네랄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는 안일한 태도였다. 하지만 수돗물에 포함된 조소량의 미네랄이 들어있고 없고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몇 가지 미네랄을 첨가함으로써 링거액이 제대로 된 모습, 의약품으로서 생명물질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혈액은 혈액형이 맞아야만 수혈할 수 있지만 링거액은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투여할 수가 있다. 소금과 미네랄은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링거액은 사람에게만 투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동물도 어류에게도 링거액은 성분을 조금씩 달리해서 투여된다. 그렇게 링거액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불가결한 물질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링거액은 수많은 미네랄 중 단 몇 가지만을 넣는다. 그 이유는 완벽한 링거액을 만들려면 수많은 미네랄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미네랄을, 얼마의 양을, 어떤 상태로 넣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몇 가지 미네랄만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른 미량 미네랄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자는 어정쩡한 타협을 한 것이 현재의 미네랄 액 바로 링거액이다. 우리 몸속 체액, 혈액 속에 들어있는 수십 가지 미네랄이 모두 다 들어있는 링거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제품이라는 뜻이다.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미네랄의 효용과 그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링거액은 아직도 탄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생명물질 링거액은 여전히 미완의 제품이다. 간수, 버려지는 미네랄, 간수의 진실. 많은 분이 물어본다. MQ는 소금도 간수를 빼나요? 간수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언제 처음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소금은 간수를 빼야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조사된 결과를 보면 간수에 대해 한국 사람처럼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간수라는 말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 소금은 간수라는 성분이 애초에 소금 만들 때 없거나
제조 과정에서 다 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그런 것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다. 얼마 전 한 유럽 스위스의 지인에게서 카톡이 왔다. 두부 만들 때 간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간수가 뭐냐고 하는 문의이다. 한참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눈치이다. 결국 일본어 니가리라는 제품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두부를 만들겠다고 하신다. 아마도 마트에서 니가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다. MQ는 소금으로 해도 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신다. 이처럼 간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유럽의 경우는 암염을 식용소금으로 사용한다. 그 암염을 캐내거나 녹여내어서 거른 후 녹즙 소금물을 만든 후 그 물을 증발관에 넣어 나머지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며 식용으로 한다. 그런 소금은 간수 성분이 전혀 없는 염화나트륨 95%, 99%의 소금이다. 암염은 그 생성 과정에서 이미 염화나트륨 이외의 다른 미네랄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염을 녹인 후 불순물을 제거한 농축수에는 간수 성분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암염을 녹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거의 완전하게 제거한 후 거의 순수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제조한다. 그러니 간수라는 성분은 소금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고 그런 순수 염화나트륨 소금에 가까운 소금이 식용소금이라는 형태로 판매되고 소비된다. 물론 해수를 가지고 직접 소금을 만드는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 얼마 안 되고 그 소금도 제조한 후 쌓아두고 자연 탈수 과정을 거치면서 간수 성분을 대부분 제거한 후 제품화한다. 일본의 경우도 예전에는 염전 방식과 결합한 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간수 성분이 일부 포함된 소금이 있었지만 염전을 전부 없애고 정제염만을 만들게 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최근 들어 소금 산업이 자유화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소금에서는 간수 성분을 분리하여 소금과 간수를 따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금에는 간수 성분이 거의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암염, 호수염을 중심으로 하여 식용소금을 제조한다. 이들 소금 역시 처음부터 간수 성분이 제거된 것을 사용해서 소금을 제조하기 때문에 간수 성분을 일반 소비자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암염 등을 가공하여 공장에서 만들어진 순수 소금에 가까운 제품을 사서 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왜 간수 성분이 문제가 되고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간수는 1910년 한국에 천일염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그 전까지 한국에는 자염의 생산차와 판매되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이다. 바닷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며 만든 것이다. 소금을 끓여 수분이 빠질 때를 기다리고 제조한 것이 자염이다. 자염은 천일염보다는 입자가 작아서 불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조 과정에서 많은 기술이 필요했다. 업자가 너무 작게 만들면 크기 형태도 이상하고 일정 시간 동안 탈수만 해주어야 했다. 그렇게 탈수되는 과정에서 간수 성분이 분리되어 나온다. 그 간수 성분은 두부 제조용으로 별도로 판매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한 자염은 간수 성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았다. 자염 제조 과정에서 맛이 순화가 되는 현상도 있어서 간수가 가진 쓴맛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금 자체가 귀해서 그 사용량이 적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다. 간수 문제는 이 땅에 천일염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천일염 제조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천일염이 대량 생산되게 되었다. 천일염은 나무를 불태워서 제조하는 소금과 달리 태양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넓은 면적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자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물자로 한국의 천일염을 육성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 대규모 염전이 만들어졌다. 값싼 천일염은 순식간에 자염을 밀어내고 중심 소금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쓴맛이 난다는 것이었다. 자염의 입맛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천일염의 제조 과정에서
소금에 묻은 간수 성분이 문제였다. 쓴맛이 강하게 났고 가려다가 두면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소금에 묻은 진흙벌 성분도 문제가 되었다. 결국 소금에 묻은 간수 성분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제거에 나서게 되었다. 3년 정도 쌓아두면 대부분의 간수 성분은 공기 중의 수분 성분과 결합을 하여 제거가 되고 순수한 소금 즉 염화나트륨만이 남게 되어 쓴맛은 사라지고 깔끔한 짠맛만이 남게 되어 맛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원래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천일염을 3년 동안 쌓아두어서 간수 성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거나 물로 씻은 후 판매를 하거나 해야 하지만 제조업자로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냥 유통해버렸다. 애써 생산한 소금을 3년씩이나 쌓아두고 팔지 못하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간수 제거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소비자가 천일염을 사서 집에 쌓아두고 간수를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너도 나도 간수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천일염은 간수를 제거해야 하는 소금, 간수를 제거한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는 생각이 한국 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그럼 간수는 무엇일까? 바닷물을 농축해서 소금을 NaCl 추출하고 남은 물질, 쓴맛을 내는 물질이다.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염화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쯤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실상은 진실과 아주 다르다. 어떤 분은 독성물질이라고 하면서 간수를 탄 물에 쥐를 넣어서 죽는 실험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여간 간수를 제거하지 않은 소금은 나쁜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간수의 간자도 모르는 바보 엉터리 주장들이다. 간수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바닷물을 증발시켜 농축시킨 결과 염화나트륨이 결정화되어 가라앉고 그것을 끄집어낸 후 남은 물이다. 한마디로 그냥 바닷물을 농축한 물이다. 그 중에 소금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을 제거하고 남은 물이 바로 순수한 간수이다. 그리고 그 주성분은 마그네슘이다. 물론 마그네슘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나트륨과 칼슘, 칼륨을 비롯한 수많은 미네랄이 녹아있는 미네랄 농축수가 바로 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에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다. 간수는 그렇게 미네랄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닷물에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이온 상태로 녹아있다. 그 미네랄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체가 탄생하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수많은 미네랄을 골고루 먹어야 살아간다. 하지만 육상의 식물에는 그런 미네랄 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다의 미네랄이다. 그 미네랄이 농축된 것이 바로 간수다. 따라서 간수는 미네랄 농축수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왜 간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 첫째는 쓴맛 때문이다. 무지하게 쓰다. 결국 쓴맛이 간수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쓰기 때문에 음식에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버리게 된다. 소금의 주 사용처가 음식인데 쓴맛이 나니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둘째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 때문이다. 간수 성분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래서 천일염 소금을 쌓아놓으면 밑으로 수분이 내려 고인다. 그때 천일염의 불순물, 뻘 성분까지 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하고 색도 맑지 않다. 그러니 소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간수 성분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수 성분이 흘러내리길 잘못하여 간수가 고인 곳에 소금을 음식에 넣었다간 음식 전부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간수는 나쁜 것일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일까? 간수가 가진 큰 문제는 쓴맛이다. 그 쓴맛을 제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미네랄 덩어리이다. 하지만 천일염에 조금 묻어있는 간수 성분도 음식을 쓰게 하는 마당에 바닷물이 간직한 간수 성분 전부를 소금에 포함시킬 경우 그 맛은 상상을 초월한 쓴맛을 내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바다의 미네랄인 간수 성분까지 전부 포함한 소금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순수 소금 즉 간수 성분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염화 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고 사용해 온 것이다. 간수를 나쁘게 말하고 멀리한 것은 기술의 부족, 소금의 미네랄에 대한 인식의 부재, 미네랄의 효능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렇게 간수를 멀리하면서 부족해진 미네랄은 약국에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을 구입해서 먹는 것으로 겨우겨우 충족시켜 온 것이다. 간수는 바다의 미네랄이 농축된 물이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해양심층수는 타렴한 바닷물에 소량의 간수를 탄 것이다. 해양심층수 간수, 즉 해양심층수 미네랄 농축수는 먹는 해양심층수를 비롯하여 화장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바닷물로 만든 모든 간수가 식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양심층수는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지고 식품 기준을 통과해야 사용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포함한 제품은 MQ는 소금이라는 제품밖에는 현재 없다.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려 소금에 담았지만 쓴맛을 잡은 특별한 제품이다. 간수는 소금을 제조하고 남아서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미네랄의 총합이다.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간수의 진실은 간수는 바다의 모든 미네랄이 농축된 미네랄 농축수라는 것이다. 저염, 그 비극의 시작. 미네랄 소금을 찾는 사람 중에 저염식을 하다가 몸이 망가진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저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몸이 좋지 않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염식을 시작한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이 저염식을 권한다. 처음 저염식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체중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이런저런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몸의 활력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속을 들여다보면 혈액이 탁해지고 몸의 기관들이 약해진다. 저염식은 필수적으로 채식을 동반한다. 과일과 채소에 의존한다. 그러면 몸에 칼륨이 쌓이는 증상이 일어난다. 고칼륨증 같은 질병도 나타난다. 칼륨이 몸에 쌓이는 것이다. 칼륨의 배출은 나트륨에 달려 있는데 저염식을 하다 보니 나트륨보다 칼륨을 더 많이 먹게 되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병원과 약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족한 미네랄을 별도로 약국에서 구입하여 먹게 된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저염식이 몸을 더 망가뜨리게 된다. 혈압이 내려가는 것도 결국은 몸의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 몸에는 염증이 쌓여간다. 그렇게 몸이 망가진 후에야 저염식을 포기하고 소금을 다시 찾게 된다. 저염식은 또 물의 섭취를 줄인다. 물이 아닌 음료를 찾게 되고 이는 이뇨작용을 통해 탈수로 연결되게 되어 몸의 수분 함유량을 줄이게 된다. 물과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이 작동을 잘하는데 그렇게 못하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몸이 망가진 후에야 미네랄 소금을 찾게 된다. 저염식을 끝내게 된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몸은 그리 쉽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저염식의 환상에 한번 빠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에도 힘이 든다.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염식으로 망가진 몸을 고치려고 소금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소금이 미네랄 없는 소금이면 다시 문제가 된다. 미네랄 없는 소금에 몸이 조금 이상하게 반응하면 두려움에 다시 저염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한 짠맛의 용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네랄이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음식간을 맞추려고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소금도 미네랄이고 소금에 같이 포함된 수많은 미네랄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 필수 물질이다. 운동하거나 몸을 쓰는 사람 치고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연예인들의 경우는 간혹 있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서는 염분이 많이 배출된다. 우리가 흘리는 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하루에 1리터는 기본이고 2리터 되는 경우도 많다. 그 땀에 소금이 섞여 배출된다. 그런데 소금 섭취를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소금의 배출을 극도로 제한을 한다. 신장에 명령을 주어 나트륨의 배출을 못하게 하고 모두 걸러서 재사용을 하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땀 배출이 억제되거나 소금이나 독소 배출 없는 물만에 억지 땀이 흘러나온다.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몸이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무리하게 미네랄의 재사용을 강요당하고 어떤 곳에서는 소금이 어떤 곳에서는 미네랄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신장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어서 간, 심장, 폐 질환으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 물론 소금의 과잉 섭취 역시 몸에 부담을 준다. 그러기에 우리 몸은 섭취한 소금을 포함한 미네랄 중에 남거나 불필요한 것은 배설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설시킨다. 그렇게 우리 몸은 진화해왔다. 땀을 흘릴 때 소금이 배출되는 것은 땀이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 노폐물도 같이 배출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혈액, 체액은 물론이고 각종 장기가 움직이고 살아서 활동하게 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아기가 자라날 양수의 성분이 소금인데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금과 미네랄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음식을 먹게 하고 소화액을 만들고 소화를 시키고 산성을 중화시키고 흡수하게 하고 배설하게 하고 체액 혈액을 만들고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각종 호르몬을 만들고 신호체계를 작동시키고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런 소금과 미네랄 섭취를 제한하고 적게 먹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꽤 오랜 기간 단식을 해도 건강을 유지했지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단식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이다. 소금물을 먹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소금을 먹느냐 아니냐가 건강을 가르고 생과 사를 가른다. 저염식은 건강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잉소금 섭취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저 알맞게, 입에 맞게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면 된다. 소금을 적게 먹으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몸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소금이다. 미네랄이다. 저염식은 건강에는 비극이다. 이제 미네랄 소금을 통해 그 비극을 끝내고 몸에 평화를 돌려주어야 한다. MQ는 소금에 대한 궁금증 모든 것. MQ는 소금은 무슨 뜻인가요? MQ는 소금은 MQ 스노 솔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M은 미너럴에서 알파벳을 따왔고 Q는 쿼션트의 알파벳을 따온 것입니다. M은 미네랄을 그리고 Q는 IQ, EQ하는 Q로 지수라는 뜻입니다. IQ가 지능 지수를 나타내는 말인 것처럼 MQ는 미네랄 지수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미네랄이 풍부한 눈처럼 만든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만들어지고 눈처럼 쌓이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미네랄 풍부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순간공중결정제염법은 무슨 뜻인가요? 순간공중결정제염법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소금이 결정되는 소금 만드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염전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15일에서 6개월 혹은 1년 만들어지거나 땅속에 묻힌 소금, 즉 암염을 캐내거나 혹은 만들어진 소금을 재차 가공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런 소금과는 달리 MQ는 소금은 순간, 찰나의 시간에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소금이 만들어지는 곳도 염전이나 땅속이 아닌 공중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담아낼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열린 공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생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없어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MQ는 소금은 어떤 바닷물로 만들어지나요? MQ는 소금은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앞마당 수평선 너머 6km 바다로 나가서 수심 605m 깊은 바닷속 깨끗한 바닷물을 길어 소금을 만듭니다.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수백 년 전에 가라앉아 해저를 따라 흐르는 청정한 해양심층수를 길어 마이크로 필터로 다시 한번 걸러서 청정성에 만전을 기한 깨끗한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MQ는 소금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풍부하고 다양한 미네랄 때문입니다. MQ는 소금에는 바다의 풍부한 미네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다른 소금은 제조 과정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일부러 제거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후에도 다른 소금은 간수 뺐다고 하면서 간수가 간지럽고 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제거하여 버리고 순수한 염화 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수는 마그네슘이 중심이 된 미네랄 농축수입니다. 몸에는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맛이 쓰다는 이유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MQ는 소금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미네랄을 포함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특히나 오염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깨끗한 해양심층수를 사용해 그것도 마이크로 초미세 필터로 다시 한 번 더 걸러서 제품을 만듭니다. 칼슘이 없으면 골다공증, 마그네슘이 없으면 심혈관 질환, 아연이 없으면 성기능장애,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 질환. 이런 식으로 모든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지키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잘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우리는 병에 걸리고 질환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진짜 소금이기에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소금 먹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금이니까요. 다만 짠맛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15g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MQ는 소금은 나트륨이 적으니까 이것보다 더 드셔도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되고 여분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섭취하는 양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각각의 몸에 맞추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 양을 최대 20g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음식에도 소금들이 이미 들어있기에 MQ는 소금을 별도로 드시는 것은 하루 9g 이내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고 체격이 다른 사람도 있고 염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을 감안하여 드시면 될 것입니다.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물에 타서 드시면 흡수도 빠르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나 음료, 과일을 먹을 때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500ml에 3g 정도가 보통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니 몸에 맞추어 드시면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도 먹어도 되는지요? 그럼요, 드시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소금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 먹는 것, MQ는 소금이면 더욱 좋겠지요. 물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이미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미네랄 부족이든 혈관벽이 두꺼워졌든 혈관 내에 막힘이 있든 몸에 나트륨이 많이 쌓여 있는 하여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도 노쇠화됨에 따라 점점 혈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금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미네랄 풍부한 MQ는 소금을 드시면 나트륨 배출도 촉진이 되고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서 MQ는 소금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민감성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으니 주의해서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서 몸의 반응에 따라 양을 조정해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음식 조절 등 건강 관리를 위한 다른 활동에도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MQ는 소금의 입자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MQ는 소금은 원래 입자가 없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만드는 물방울 입자는 10마이크론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론은 1000분의 1mm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 속에 소금을 포함한 미네랄이 6% 정도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94%는 수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방울이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증발을 하면 10마이크론의 17분의 1 크기, 즉 0.5마이크론 크기의 미네랄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방울이 하나의 미네랄 덩어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증발 과정에서 쪼개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크기는 더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나노입자 수준의 입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소금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지랑이 수준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네랄 소금은 너무나 입자가 고음으로 제품으로 하면 몇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약간의 입자를 만들어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운 소금은 1mm 이하의 크기, 굵은 소금은 1mm에서 2mm의 크기로 하여 구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다른 건강식품이나 약으로 섭취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건강식품들은 대부분 저마다 특정 미네랄이 많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약 역시 특정의 미네랄이 몸에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네랄의 종류와 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제품도 해양 심층수가 가진 미네랄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한 제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의 몇 가지 미네랄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탄생한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100% 그대로 담은 제품은 MQ는 소금뿐입니다. 바다의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이어서 흡수가 안 된다고 하는 주장들도 있던데 맞는지요? 이치에 맞지 않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미네랄의 흡수는 이온화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온화되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으면 일단은 흡수의 조건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 미네랄의 양, 다른 미네랄과의 상관관계 등에 의해 흡수율이 결정이 될 뿐입니다. 무기 미네랄, 유기 미네랄 하는 구분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식물에서 뽑아낸 칼슘 제품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미네랄 제품은 바다에서 추출한 것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아니면 광물에서 추출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바다에서 추출한 것은 원래 이온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이온화가 쉽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흡수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은 다른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이어서 흡수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무기 미네랄인 소금 중 염화 나트륨만은 흡수가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맞다면 소금도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기 미네랄은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바다에서 추출한 미네랄은 이온화가 잘 되고 흡수가 아주 잘 되는 미네랄입니다. 해양 심층수라는 신비의 바닷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해양 심층수란 어떤 바닷물인가요? 해양 심층수는 사용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신비의 바닷물입니다. 표층 바닷물이 땅 위를 흐르는 개울물이라면 해양 심층수는 수백 미터 지하를 흐르는 안반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하로 스며들어 걸러지고 걸러지면서 땅에 미네랄이 녹아서 함유된 물이 지하 안반수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양 심층수는 수백, 수천 년 전에 바다로 가라앉아 흐르는 신비의 바닷물입니다. 해양 심층수는 수심 200m 이하의 바닷물 중 특별히 청정성, 저온성 등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닷물을 말합니다. 지구적으로는 4000년의 주기로 지구의 바다를 순환하며
동해에서는 수백 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바닷물입니다. 북쪽 추운 지역에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동해를 순환한 후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무한 재생하는 바닷물입니다. 수백 년 전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고압에 눌리면서 숙성되고 미네랄은 더해지고 지표의 육상과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오염과는 격리된 깨끗한 바닷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 심층수를 비롯하여 소금, 화장품, 식품,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MQ는 소금은 강원도 고성 주광면 오오리 앞바다에서 해양 심층수를 취수하여 소금을 만듭니다. 육지에서 수평선 넘어 6km를 나가서 수심 605m의 깊은 바다에서 취수한 청정하고 신비로운 바닷물이 바로 MQ는 소금의 원료입니다. 아이들에게 먹게 해도 되는지요? 네, 물론 아이들도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한창 크고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미네랄 역시 중요합니다. 뼈가 크고 이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수많은 미네랄이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소금은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 풍부한 소금이라면 더 좋겠지요. 물론 아이들은 전체적인 신체의 크기가 작으므로 어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을 먹어야겠지만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일은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필요합니다. 나비 중에는 짝짓기의 선물로 소금을 모아서 암컷에게 주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끼들을 만들고 또 새끼들이 자라는데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0.9%의 소금이 양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60% 정도의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양수에서도 40% 정도의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소금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 물질입니다. 고른 미네랄 섭취가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MQ는 소금과 다른 소금들은 많이 다른가요? 미네랄이 많다고 주장하는 소금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소금은 MQ는 소금 이외에는 찾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제조 기술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MQ는 소금은 16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첨단 기술로 만든 소금입니다. 다른 소금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천일염으로 제조되거나 정제염으로 가공되어 미네랄이 상당히 제거된 상태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직접 소금을 만들기보다는 그 소금을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뭔가 특별한 것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 때부터 이미 상당한 미네랄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가공 과정에서 무엇을 하든 없는 미네랄이 도중에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른 소금은 이른바 간수 빼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네랄을 제거하고 결국 온전하게 바다의 미네랄을 모두 담은 소금은 MQ는 소금 하나뿐입니다. 간수가 나쁜 것이라서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MQ는 소금은 간수를 제거한 소금인가요? 간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간수를 비롯한 모든 미네랄을 고스란히 소금에 담았습니다. 간수는 바닷물 속 미네랄이 농축된 미네랄 농축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수가 나쁜 것이고 독이라고 바닷물 속에 나쁜 것, 독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고기와 해조류는 어떻게 바닷물에서 살고 있을까요? 간수가 독이라면 마그네슘이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수많은 마그네슘이 들어간 약은 모두 독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하고 꼭 필요한 미네랄이 바로 간수이고 그 중심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제거를 하려고 할까요? 모든 미네랄은 자기만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짠 것처럼 말이죠. 마그네슘은 안타깝게도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 맛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려는 것입니다. 칼슘도 소금 제조 공정에서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칼슘은 기계 장치를 망가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 제조 공정에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소금 제조의 편의성, 소금의 짠맛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수를 물고기에 넣으면 고기가 죽는다. 그래서 간수는 독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닷물과 미네랄 균형이 같지 않은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는 마치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어놓고 물고기가 죽으니 바닷물이 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간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일본에서는 간수가 니가리로 불립니다. 이 간수가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MQ는 소금은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하나도 남김없이 소금에 담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소금은 오래 두고 먹어도 상관이 없나요? 오래 두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네랄 소금은 습기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관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네랄 소금 속의 미네랄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 용기를 늘 밀폐해 주시고 습기에서 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습기를 머금었다면 접시에 펴서 전자레인지에 잠시 돌린 후 다시 용기에 담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MQ는 소금 같은 진짜 미네랄 소금이 너무나 늦은 이제야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판매되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조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도 우리 회사를 찾아와서 구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삼성에서도 이건희 회장님의 지시로 찾아와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고 법으로 제조할 수도 없어서 때를 맞추어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상업화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1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수십억 원의 개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면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일하며 미국에도 없는 새로운 소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 소금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MQ는 소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MQ는 소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을 때는 대한민국의 소금 관련 법과 식약청 규정이 미네랄이 많으면 소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나트륨인데 무슨 미네랄 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보통의 소금은 염도가 99%, 95% 정도입니다. 당시 천일염은 염도가 80% 이상은 되어 있었지만 수분 함량이 높아서 수분을 제거하면 천일염 또한 염도가 99%가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다의 미네랄을 그대로 살려 미네랄을 100% 담은 소금을 만들겠다고 하니 미친놈 취급을 받은 것이죠. 염도를 70%까지 내려달라고 하니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법을 바꾸고 식약청 고시를 바꾸고 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소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식약청 규정이나 고시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작은 중소기업 오시아드가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해내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드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깨어있는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뿐입니다. MQ는 소금은 바다의 오염과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MQ는 소금의 원료가 되는 해양 심층수는 지금 바다 표층을 따라 흐르고 있는 바닷물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가라앉아 숙성 과정을 거친 법으로 인정한 특별한 바닷물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수백 년 주기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신비의 바닷물이기에 현재 표층에서 벌어지는 각종 오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깨끗한 청정수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바닷물, 그것이 MQ는 소금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 즉 태평양 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동해 바닷물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일본 본토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폭이 170km에 이르는 거대한 해류가 남쪽 필리핀 쪽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해류는 후쿠시마 앞바다를 지나 멀리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미국 쪽으로 흐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발생한 쓰레기가 캐나다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방사능 관련 오염물질은 바닷물에 희석이 되어 거의 존재 유무를 판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이 돌고 돌아 남태평양으로 가서 다시 돌아올 때쯤이면 5에서 6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물이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 온다고 해도 오염물은 흔적을 찾기도 어렵고 또 해양 심층수는 그 물과는 상관없이 수백 년 전에 가라앉은 물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해양 심층수는 취수 면허를 내줄 때부터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안정성이 확인이 되어야 취수 허가가 나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MQ는 소금은 안전에 안전을 더한 깨끗한 해양 심층수로 만들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에필로그. 세상을 향해 외쳐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주장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나를 조금씩 나아가게 한다. 그런 발걸음이 소금인간에 이어서 이 책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자신의 건강이 망가지고 있는데 인류의 건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 사람들은 수많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파멸의 길로 걸어간다. 망가지는 바다, 오염된 소금, 미네랄 없는 그저 나트륨 덩어리,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한 효능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소금 제품, 그리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강들. 많은 영화, TV 프로그램, 소설의 줄거리, 대부분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더 많은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 늦지 않게 발걸음을, 생각의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 건강을, 삶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건강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어떤 유튜브에서 친구 간에 간 이식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왜 가족도 아닌데 간을 떼어주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이 친구가 수술을 못 받아서 죽으면 나 혼자 남는데 혼자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고 이 친구가 살아있어야 내 노력이 살만할 거 아니겠냐고 대답하였었다. 고령화 사회, 다들 늙어간다. 그렇다고 모두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다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리고 명을 달리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뜻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평균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뜻도 아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도 많을 수가 있다. 아픈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건강해야 하고 가족, 친지, 이웃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곁에는 건강을 팔고 사는 각종 이미지 상품이 판을 치고 있다. 소금 치약이라 광고 판매를 하지만 소금은 정작 1%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99%가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 치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해양 심층수 제품이라고 하는데 해양 심층수는 몇 %쯤 들어가 있을까? 진짜 효능은 있기나 한 것일까? 많은 것이 의문투성이다. 해양 심층수 소금이라고 하지만 어떤 제품은 수입 천일염, 정제염을 가져다가 해양 심층수 물에 담갔다가 다시 끓여 소금을 만든 후 이를 해양 심층수 소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해양 심층수 몇 방울 떨어뜨린 후 해양 심층수 제품이라고 판매하는 제품도 많다. 효능이나 효과가 있을까?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좋다는 것을 먹고 또 먹지만 아픈 사람은 늘어만 간다. 소금에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미네랄에
그리고 건강에 진심이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건강을 찾아가는 길은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고, 참을 찾아가는 길이고,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 참을 바탕으로 내 몸이 원하는 진짜를 찾아서 먹을 때, 내 몸이 원하는 자세를 찾아서 행동할 때 건강이 찾아온다. 어제처럼 오늘도 온갖 거짓과 엉터리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내일은 조금은 달라져야 하기에 발버둥을 쳐본다.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 그리고 건강혁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누군가 앞서서 가고 또 누군가는 동참하고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다 보면 넓은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안고 나는 오늘도 연구하고 소금을 만들고 행동하고 글을 쓴다.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 건강혁명의 길에 동참할 수많은 선각자분을 기다리고 있다. 소금 전문가 박주용